네, 올해 첫 FOMC 회의, 시장 예상대로 미 연준은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FOMC 핵심 내용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변수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박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오랜만입니다. 예. 지금 우리 지수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지금 급격하게 음전 마이너스로 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거시 얘기하고 지표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한가해 보이는데 너무 도외시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이걸 짚을 건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잘 나와주셨는데 FOMC 우리 그냥 여러 때에 비해서 그냥 이렇게 됐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파월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긴장감이 전혀 긴장감이 좀 떨어지죠. 예, 네. 확 떨어졌던 근자에 들어서 이렇게 FOMC가 좀 싱거웠던 모습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좀 이벤트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없었고요. 동결은 다들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또 지표도 그렇게 지금 연준이 어떠한 한쪽 방향의 스탠스를 갈 수 있는 어떤 지표도 사실은 나오지는 않아서 시장이 이렇게 큰 이제 관심을 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냥 그래서 금융시장도 비슷한 반응과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사실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아마 이러한 반응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느꼈던 거는 일단 파월 체제하에서 금리 인하가 사실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좀 파월 체제하에서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하나 좀 느낀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또 한 가지는 이래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결국 연준의 어떤 이러한 분열 사항이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월러 이사하고 마이런 이사는 25픽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좀 눈에 띈 거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국기사의 어떤 재판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이게 조사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이 처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기자회견 첫 질문이 그런 쪽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노코멘트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이지. 글쎄. 미국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불안 부분들은 아닌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부분에 보면은 좀 이번 FOMC가 주객이 좀 전도된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차기 연준 의장 누가 될지에 대해서 이제 시장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계속 바뀌었단 말이죠. 네. 케빈 해시에서 케빈 월시 거기다가 이번에는 또 블랙록 링리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 되든지 간에 트럼프는 차기 연준 의장 이제 지명되고 나서 들어오게 되면은 금리는 인하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파월 체제에서는 잘해야 금리 한 차례 인하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올해 시장 예상하는 거는 두 차례 정도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들어오게 되면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폭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링 리더가 됐든 누가 케빈 되든? 워시드가 되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봐서는 결국 2%대 금리를 좀 생각하고 있는 2%대까지? 그래서 저는 연준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전까지 한 100bp 정도까지 내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자체가 상당히 조금 저는 셀 거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차기 연준이 그것을 화답할 수 있는 인물이 결국 이제 선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링 리더 이분이 사실은 좀 이렇게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 채권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물가보다는 고용을 더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물가가 오히려 이제 금리보다는 생산성 확대로 잡혀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성 확대라는 게 결국 이제 저금리로 이제 기업들이 이러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결국 생산성을 높이자라는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하고도 사실 맞물리는 어떤 그러한 인물이어서 링 리더가 대부분 결국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가 지금 3%대가 아니라 사실 2%대 가는 그러한 그림이 사실은 좀 그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자. 셧다운보다도 요거부터 먼저 한번 우리 박상현 위원님 비유를 듣고 싶은데 자 이제 우리가 환율이 1,500원 갑니다. 제2의 IMF 옵니다. 이런 분위기가 하다가 훅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달러인도 제법 컸고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라고 할 만한 글로벌 달러 시세도 크리티컬한 레벨을 뚫고 내려와서 우리 환율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기도 한데 여기서 몇 가지 체크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께 이렇게 이런저런 발언 가운데에 최근 달러 약세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는 또 베센트 장관이 또 이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서 결국은 강한 달러 다시 한번 강조했고 그 뭐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지난 주말에 레이트 체크 있었느냐 하니까 얘기는 못 해준다. 우리는 어쨌거나 강한 달러다 했는데 미국 스탠스가 어떻냐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것도 묶어서 이제 박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시중은행에 외화예금 금리 낮추라고 또 그 마케팅도 자제하라고 그래서 지금 금리가 0.1% 미만으로 떨어진다. 아니 지금 미국 금리가 3.75고 기준금리가 우리가 지금 2.5인데 이걸 갖다가 3.75인 미국의 기준금리인데도 외화예금을 해놓으면은 0.1%도 안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요거 환율을 한번 짚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이러다가 진짜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달러 매물이. 일단 저는 뭐 그동안 쭉 말씀드린 게 상반기에 조금 달러는 약세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그 가장 기본적인 건 뭐 최근에 어떤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 그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조금 생각보다는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달러 약세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주말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럼 미국 그 말씀하신 네. 달러 스탠스가 과연 뭐냐라는 글쎄, 부분에서는 예. 사실은 뭐 강달러도 약달러도 아닌 그냥 시장에 좀 맡기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미국이 약달러를 꼭 원한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 게 물론 이제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약달러가 좀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렇지만 이게 좀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곳저곳을 사실은 이렇게 건드리면서 네. 지금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도 안 좋고 하는 이 상황에서 사실 미 국채 매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만약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 국채를 들고 있는 게 과연 맞는 대답이냐라고 보면 갖다 내다 파는 게 사실은 정답일 상황일 거고요. 더더구나 그거를 부추기고 있는 게 좀 아시겠지만 미국도 금리가 사실 잘 안 빠지고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도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해외 투자 비중을 줄이고 사실은 일본 국채를 사실은 뭐 연기금리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상황에서 달러가 약세까지도 된다라고 하면 그 분위기 자체를 더 부추길 수 있죠. 이제 그거는 미국이 지금 원하고 있는 금리 하락 쪽에서의 모습들 자체를 더 어렵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굳이 지금 뭐 약간의 약달러 정도는 뭐 용인을 한다 하라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마로라라고 합의 뭐 이러한 정도의 급격한 약달러를 지금 원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약달러. 그러니까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베센트 장관이나 뭐 재무장관 일본 네네. 재무장관이 만나서 뭐 좀 약간의 외환시장 개입 풍을 부추긴 거는 지나치게 엔화에 대한 약세 쏠림 현상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제어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에서 사실은 좀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미국의 그 달러 정책 물론 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급격한 약달러를 원하지는 않는다. 결국 어느 정도로 그냥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기는 정도의 어떤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그 외화 이제 예금에 대한 예. 금리 예. 사실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료도 안 왔으면 외환 정책 당국에 맞서지 말라는 이제 그런데 결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외환 수급 대책을 사실은 꺼내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꺼내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달러 수급 개선에 사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0.1%의 어떤 금리를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고요. 또 이제 서학개미의 어떠한 그 국내 유입이라는 부분 자체가 뭐 국내 증시가 잘 굴러가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들어와야지. 글쎄. 예, 이것을 뭐 반강제적으로 하는 부분 자체는 뭐 결국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여하튼 지금 엔도 강세가 되는 네. 상황들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제반 여건 자체가 달러 수급 개선 쪽으로 사실은 좀 방향이 좀 잡혀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조금 원달러 환율 자체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그러니까 뭐 1,300원대 진입도 사실은 조금 열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그 미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이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 때문에 이제 국토안보부 예산
이게 좀 제동이 걸리면서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뭐 저희가 지난 11월 예. 달에도 뭐 경험을 했지만 사실은 예. 한 달 반의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경제는 사실은 큰 영향은 없었던 부분들인 것 최단 같습니다. 기간이었죠. 예, 예. 그래서 이번도 뭐 사실 그러니까 셧다운 기간의 문제일 뿐이지 네.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영향은 뭐 역시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요번 같은 경우 조금 지난 11월 같은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국제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가뜩이나 네. 지금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 그것 때문에 최근에 금가 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부분도 뭐 거기에 하나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셧다운 자체가 길어진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추가 상승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결국 지금 중간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셧다운이 장기화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노이즈 자체를 상당 부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게 저희가 트럼프 일기 당시에도 보게 되면 뭐 이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트럼프 일기 2년 차,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를 보게 되면 그때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뭐 지금의 분위기하고도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이 셧다운의 어떤 장기화라는 것이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떤 신뢰성 저하라는 부분으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좀 다른 것보다도 뭐 달러 부분과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뭐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여하튼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여전히 좋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방어막이 있는 게 3월 말 정도 되면 그 작년 OBBA 통과로 인해서 가게들이 이제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가구당 한 많게는 한 $2,000씩 받게 된 거니까 사실은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계속 이제 커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네. 셧다운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금융시장 자체의 변동성을 상당히 좀 높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 경제 펀더멘탈 네. 이게 또 보면 이제 실제 체감하는 거하고 지표로 나오는 게 또 달라서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주식 시장 잘 가는 것도 이해가 되고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 좋은 것도 알겠고 경쟁력 있는 것도 알겠는데 아니죠. 얼마 전에 홍대 쪽에 한번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썰렁해가지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홍대가 이 정도나 싶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표상으로는 어떻게 또 판단하세요 그러면은? 그 지표도 완전히 쏠림이죠. 쏠림이죠. 네, 완전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K-사이클 양극화가 사실은 진행되고 있고 뭐 홍대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이제 느끼는 게 뭐 저도 이제 여의도에 오래 근무했지만 예. 중시가 이렇게 호황이면 사실은 여의도가 들썩들썩거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차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그러긴 하지만 예상 혜택 못 보시고 계시구나. 예, 예상보다는 사실 차분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제 업종을 잘 선택하신 글쎄. 분들은 상당히 맞아요. 해피한 부분들이고 예, 예. 사실 업종을 이제 계속해서 조금 다른 쪽을 택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맞아요. 또 상황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이 사실은 국내 경기의 어떤 현상을 지극히 대변해 주는 부분들이고요. 뭐 우리가 지금 수출이 좋다라고 하지만 다 반도체가 끌고 가는 수출이고 맞아요. 뭐 국내 경기 자체의 투자도 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이러한 양극화라는 부분, 물론 이제 반도체가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도 저희도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고민이 좀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니 정부가 외화예금 금리를 낮추라고까지도 했었어요. 예, 뭐 최근에 뭐 그런 뉴스가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한은에서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통화정책 측면에서? 거의 없다라고 거의 보는 없다? 게 말고. 그러니까 뭐 환율은 좀 최근에 안정을 찾았지만 결국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자산 시장 자체가 너무 다 들썩거리고 있는 맞아요. 상황들이고요. 뭐 그게 서울 지역 뭐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예. 최근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실물 자산을 계속해서 뭔가를 가져야 된다는 좀 압박감 자체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금리 정책의 어떤 그 룸을 좀 줄여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